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인 가운데 여야의 기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통합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 기자분들은 어제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검색을 해보시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자, 이번 세 번째 주제 노영희 변호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수민 기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의전 문제, 전 정부랑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언론들이 주문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때 미국 측 환영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레드카펫조차 깔려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처음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거야말로 문재인 패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노원재 기자, 그럼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 관계자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까? 네, 미국 관계자는 안 나왔고요. 미국 대사 그리고 주 유엔 대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측 관계자들만 나온 건데 영상을 좀 보시죠. 일단 김정숙 여사와 그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측 관계자들만, 우리 측 외교관들만 나와서 의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측에서 왜 안 나왔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 전 대통령들도 늘 유엔 총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모습과 함께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요. 똑같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많이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측 관계자처럼 보이지만 그냥 의전을 하러 차량을 차 한 대 딱 네, 서 있고 차 한 대가 서 저게 있고요. 2014년도의 모습이거든요. 네, 2014년 유엔 총회의 모습인데 그때도 이제 주 유엔 대사와 이제 그 외교관들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고 저렇게 차 한 대만 와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다른 영상을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순방을 같이 가본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보시는 모습이 미국 순방 당시의 모습인데 저 때는 2015년 유엔에 참석했을 때 모습인데요. 저 때도 역시 그냥 의전하는 사람들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드카펫, 군악대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장면 본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카페트가 깔리는 게 과연 어떤 장면인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은 지금 어떤 특정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에요. 뭔가 카페트 자체도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트랩 자체에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는 것부터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뭔가 몽골 전통의 어떤 그런 것도 선물까지 준비해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 당시가 사실 국빈 초청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카펫도 깔리고 수많은 몽골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이제 분학대, 의장단 사열까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문재인 홍준표 대표의 지적, 문재인 패싱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의 방문 성격에 따라서 예우와 의전이 정해져 있다.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가 언급했던 문제는 이번 미국 방문은 나라가 미국을 방문한 거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거여서 유엔 행사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국빈 방문 자격으로 저렇게 대접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노영희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홍준표 대표 언론들한테 기자들한테까지 직접 한번 영상 확인해 봐라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문재인 패싱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게 아니냐, 도리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원수가 외국에 가면 당연히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순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태도와 이런 의도를 놓고 본다면 알면서도 일부러 저런 식으로 약간 오도하는 발언을 하셨을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문패싱이라고 하는 걸 당한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뭐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꼬리를 감추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놓고 시끄러워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성차별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 안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권력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을 젠더라고 합쳐서 네, 여성 인사들과 가진 토크 콘서트에서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젠더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성, 남성, 여성 이런 상대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이제 뭐 비판을 하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남자라서 이래야지, 여자라서 이래야지 이런 것들도 모두 젠더 폭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좀 낯선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도 이 젠더 폭력이라는 용어를 꼭 알았어야 했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실시간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어저께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혁신위원회에서 자, 여성 비하 문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했던 홍준표 대표를 앉혀놓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그리고 그렇게 약점도 좀 보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라는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하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도 같아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젠더 폭력 모르는 게 큰 잘못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몰랐을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옆에서 가르쳐 주더라도 진즉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홍준표 대표 그동안 보여줬던 마초적 기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발언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사고방식이 이제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런 분 입장에서 굳이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인 건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당시에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셨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분의 1가량은 다 여성이라는 것이고 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의 없이 어제 그런 토크 콘서트에 나온 것은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난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몰라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분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요.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였고 제2 당의 대표라는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 여야를 떠나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가 젠더 폭력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네, 공개 사과까지 좀 촉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윤수민 기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누리꾼들은 좀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더 폭력이 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젠더 폭력이 뭔지 나도 궁금하긴 하다.
아직도 모르겠는지 뭐냐 도대체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를 모른다고 닥달해서 되겠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좀 감싸는 그런 듯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홍준표 대표 어저께 마초라는 비판도 받고 마초 꼴통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저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대표 본인은 나는 마초도 아니고 37년간 엄처시아에서 살았다 이렇게 본인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 가지시려면 미리 공부도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좀 달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여야 기싸움의 본질적인 이유는 이 얘기로 대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의 발언 또 있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여야 의원들 재판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들은 당선 무효 내용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율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인 의원들은 33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14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의원 중에 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야당 털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오자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여권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상을 털고 있으면서 이 오자회동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는 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다.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결과가 우연의 일치인지도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국민의당 역시 뭔가 여당의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야권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거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향을 놓고 너무 친정부적인 성향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이 판결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오고 있는 판결들이거든요. 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여권 인사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사실은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당시 야당이었을 때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 기소한다. 이거는 기소할 것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의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9명이었어요. 그렇다면 기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기소 당시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재판 판결 당시에는 현재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핑퐁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은 각각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난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지금 대법원 재판이 계류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식의 강력한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대법원에 나에 대한 판결 제대로 해주십시오라는 식의 읍소를 하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항상 정권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정권을 못 잡게 되면 본인들이 못 잡은 상태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가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헌법의식 굉장히 강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상권 분립 누가 얘기하던지 간에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야권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판결 부분도 이런 것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나오는 비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상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게 백원우 전 의원, 지금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인데요. 백원우 의원이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헌화를 하려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어디서 헌화를 하냐, 사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렇게 좀 끌려 나가는 모습입니다. 저걸 가지고 조금 이번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올 게 없는데 계속해서 사건을 띄우는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종 목표로 정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번 정권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 한풀이를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이런 항변도 터져나왔는데요. 정진석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우파 성향의 문화인들이 뭐 좀 불이익받은 사례가 없었나? 난 있었어. 뭐 유명한 아나운서도 그 유명한 가요 무대 거기 퇴출당하고 말이야. 뭐 몇 가지 사례들이 다 있다고. 그리고 뭐 무슨 박원순 시장이 나서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고, 이건 매우 부적절한 모양새다. 박원순 시장이나 뭐 김미화 씨나 문성근 씨가 뭐 밥을 굶었어, 징역을 살았어, 린치를 당했어. 그 가서 말이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퍼붓는 저주의 그 모습은 너무 지나쳐요. 자, 정진석 의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저런 비판에 더 나를 세워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권에서는 도리어 아니때 물뜨게 연기해놨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다는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싶고요. 자, 윤수민 기자, 결국은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또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여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구애작전이 엄청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이야기 있던데, 이거 어떻게 취재됐습니까? 네, 직접 안철수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다시 한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요. 안 후보 측은 이제 뭐 검토 중이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내일 국민의당 의원총회도 있고 해서 의견 조율이 시간 조율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사실상 거절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별 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결국 내일 여야의 공방은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권력과 사법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하겠지만 정치 공방의 승부처가 될 내일 표결도 놓치지 않고 지전하는 사람들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드카펫, 군악대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장면 본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카페트가 깔리는 게 과연 어떤 장면인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은 지금 어떤 특정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에요. 뭔가 카페트 자체도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트랩 자체에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는 것부터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뭔가 몽골 전통의 어떤 그런 것도 선물까지 준비해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 당시가 사실 국빈 초청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카펫도 깔리고 수많은 몽골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이제 군악대, 의장단 사열까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문재인 홍준표 대표의 지적, 문재인 패싱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의 방문 성격에 따라서 예우와 의전이 정해져 있다.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가 언급했던 문제는 이번 미국 방문은 나라가 미국에
미국을 방문한 거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거여서 유엔 행사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국빈 방문 자격으로 저렇게 대접을 해주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인 가운데 여야의 기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통합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아마 기자분들은 어제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검색을 해보시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자, 이번 세 번째 주제 노영희 변호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수민 기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의전 문제 전 정부랑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언론들에 주문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때 미국 측 환영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레드카펫조차 깔려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처음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안타깝다 하는 게 아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노영희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표 언론들한테 기자들한테까지 직접 한번 영상 확인해 봐라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문재인 패싱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게 아니냐 도리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원수가 외국에 가면 당연히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순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태도와 이런 의도를 놓고 본다면 알면서도 일부러 저런 식으로 약간 오도하는 발언을 하셨을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문패싱이라고 하는 걸 당한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뭐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꼬리를 감추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놓고 시끄러워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성차별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부 안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권력관계가 불평등해서 답답하다. 이거야말로 문재인 패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그럼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 관계자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까? 네, 미국 관계자는 안 나왔고요. 미국 대사 그리고 주 유엔 대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측 관계자들만 나온 건데 영상을 좀 보시죠. 일단 김정숙 여사와 그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뭐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측 관계자들만, 우리 측 외교관들만 나와서 의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미국 측에서 왜 안 나왔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 전 대통령들도 늘 유엔 총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모습과 함께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요. 똑같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뭐 많이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측 관계자처럼 보이지만 그냥 의전을 하러 차량을 차 한 대 딱 네, 서 있고 차 한 대가 서 저게 있고요. 2014년도의 모습이거든요. 네, 2014년 유엔 총회의 모습인데 그때도 이제 뭐 주 유엔 대사와 이제 그 외교관들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고 저렇게 차 한 대만 와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다른 영상을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뭐 순방을 같이 가본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보시는 모습이 미국 순방 당시의 모습인데 저 때는 2015년 유엔에 참석했을 때 모습인데요. 저 때도 역시 그냥 여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을 젠더라고 합쳐서. 네, 여성 인사들과 가진 토크 콘서트에서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젠더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성, 남성, 여성 이런 상대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이제 뭐 비판을 하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남자라서 이래야지, 여자라서 이래야지 이런 것들도 모두 젠더 폭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좀 낯선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도 이 젠더 폭력이라는 용어를 꼭 알았어야 했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실시간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어저께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혁신위원회에서 자, 여성 비하 문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했던 홍준표 대표를 앉혀놓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그리고 그렇게 약점도 좀 보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라는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하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도 같아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젠더 폭력 모르는 게 큰 잘못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